네, 안녕하십니까? 네. 앵콕학원에서 창문여고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선생 문원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창문여고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국어 시험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비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및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요 문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 네 번째는 앵콕학원 중간고사 대비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1등급을 위해서 내신 고득점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62%였습니다. 그리고 첫 오감다라고 해서 신사고 출판사에서 나온 부교재가 있습니다. 약 38%였습니다. 주관식이나 서술형 문항은 없었고요. 전체가 객관식으로 24문제입니다. 교과서도 그 다음에 부교재인 첫 오감도도 시험범의 내용은 전부 다 서정갈래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시,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이해하기 위한 서정갈래의 개념이 시험 범위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즉 서정갈래를 이해하기 위한 문학의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문제가 길고 복잡해서 수능형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단순 암기로는 불가능했죠. 개념을 응용할 수 있는 추론적 사고 능력이 꼭 필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교과서 기출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준비한 학생만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요 문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보이십니까? 자, 다음 중 가부터 다의 온열 형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1번, 가는 모든 년을 영구로 배치하면서 온열을 형성하고 있다. 2번, 나는 안 울림 소리에 해당하는 음문을 반복하면서 온열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때 온열이라든가 또 영구 그리고 상대 높임, 행길이, 음소열까지 문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학생은 문제를 읽거나 아니면 읽는다 하더라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선지에서 답지를 골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념 자체가 흔들리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는 2번과 3번을 보시면 안울림 소리나 상대 높임이라는 어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안울림 소리나 상대 높임은 1학기 때 배웠던 문법 개념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면 그 내용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머릿속에서 삭제하잖아요. 그런데 1학기 때 배운 내용이, 특히 문법 내용이 문학 시험에 나온 겁니다. 학생들로서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또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적절한 것을 찾는 문항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보다 사실은 책임 난도는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는 걸 찾으면 내가 아는 내용을 그렇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아닌 것을 찾아내면 되겠지만 적절한 것을 찾아내라 그러면 4개의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왜 적절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추론하는데 사고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적절한 것을 출제하는 문제는 사실은 문제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한 편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것을 낸 것은 요새 수능에서 역시 적절한 것을 묻는 문항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력을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객관식 문항 15번 보시겠습니다. 보기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활동
결과가 올바른 학생의 수능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서로 모두 훌륭한 감상을 하였네요. 감상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상 내용을 써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 결과를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번 0명, 2번 1명, 3선 2명처럼 선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즉 네 단계의 사고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죠. 저기 1번에 보시다시피 감상 내용과 활동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단계적 초론적 사고 능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를 보시면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이런 식의 관점이 표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역시 문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을 알고 감상 내용이 나온 것들이 어떤 관점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복잡하고 길고 이런 문항을 왜 출제하시는 것일까요? 역시 수능의 최신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집이나 또 기출문제서는 잘 보이지 않던 유형이기 때문에 수능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익숙한 학생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객관식 문항 24번입니다. 보기 밑줄진 부분에 사례를 정하는 것은 그래서 보기라고 박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기 지문을 제시한 뒤 보기와 원글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도 역시 수능형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제시문을 정확히 읽었다 하더라도 보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비유 표현과 관련하여 사용된 원관념을 A, 보조관념을 B라고 한다면 B는 이에 나타나는 다른 원관념 C를 B와는 전혀 다른 D나 E가 아닌 B와 관련을 맺고 있는 B-나 B-라는 보조관념을 빗대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이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살펴봐야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고요. 특히 원관념과 보조관념 그리고 보기에서 제시된 유기성이라는 어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역시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문학 개념에 대한 이해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기출문제 풀이나 문제집에는 등장하지 않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생님께서 창의적으로 만드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냈느냐? 아무래도 변비활력을 위해서 난도를 높이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개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 보기를 이해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과서를 공부한다고 해서 이 보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교과서명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한 제시문입니다. 독해 능력도 갖춰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내신 시험에서도 역시 높은 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총평입니다. 문항의 길이가 길고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은 수능국어의 최신 출제 경향과 일치합니다. 선생님께서 수능을 분석하시고 수능국어의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출제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휘력은 물론이고요. 또 개념에 대한 기본 이해도 필수고요. 추리 능력까지 심화 학습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대부분이어서 이것이 수능 문제가 아니고 내신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문제를 읽다 지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시험 시간이 부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시험 범위를 전부 다 촘촘하게 다 이해한 바로 중간고사 내신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죠. 심화학습 능력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닌 만큼 평소 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고등국어의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또 많은 작품을 통해서 독해력을 기르고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자, 주목해 주십시오. 중요한 일입니다. 도대체 학교 시험 난이도가 왜 이렇게 높아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학교 시험, 내신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이 정말 국어 시험 어렵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 창문여고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개성고나 사다부고 등 인근 학교를 포함해서 서울 그리고 수도권 전체 학교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문여고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학교 내신 시험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개성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난도가 높아지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 시험의 난도를 높여서 수능과 정시에 대비하려는 전략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능 국어의 난도는 매우 높습니다. 수능 국어의 1등급 커트라인은 82점에서 85점 사이입니다. 90점 넘는 거는 힘들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문항수도 길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렵기도 어려운데 시간이 그렇게 해서 못 푸는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능 국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학교 내신 국어가 쉬울 때 학교 내신에서 1등급을 받아도 수능 국어에서는 몇 등급? 3등급밖에 안 나오는 이런 경향이 많고요. 이것은 일반 학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높은 성적을 받았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수능에서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시험과 수능 국어가 괴리가 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의 난도를 높여서 수능도 잘 보고 또 수능을 잘 봐서 정시에도 대비하자 이러한 전략을 갖고 계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학교만 내신 시험을 어렵게 내지 않고 그대로 그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을 때 그럴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국어 실력은 점점 낮아지는 것이고 그 학교에 대한 평가도 진학률도 점점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국어 시험의 난도가 높아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수능 경향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로서는 수능이 모의고사가 아닌 내신 시험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극학원에서 이번 중간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의 기본 개념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 또 부교재인 철도공부의 작품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련 작품 학습 및 기출문제도 전부 다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풀이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오프라인 수업, 학교 수업 말고 학생들에게 제공해 두신 온라인 PPT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보시는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전부 다 분석 정리 끝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능형 문제 및 그리고 기존에서 볼 수 없었던 난이도가 높은 그런 출제 예상 문제를 뽑아서 학생들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등을 위한 내신 고득점 전략은 무엇일까?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 국어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 높은 성적을 받아서 국어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왔던 학생들도 청년여고에 들어와서 1학기 또 2학기 시험을 보고 전부 다 소위 멘붕에 빠졌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틀린 건 알겠는데 내가 왜 틀렸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지금껏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아마 짐작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한다든지 또 시험 범위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 점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득점이 불가능합니다. 자, 한라산이 높은 산이잖아요. 근데 한라산을 오르기 위해서
평소 산에 오르지도 않고 걷기 또 달리기 이런 거 전혀 해서 체력을 기르지도 않았던 사람이 한라산에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내신 시험도 평소에 다른 작품도 읽고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라든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 요약 문제에 익숙해지고 대비하지 않으면 내신 시험에서도 역시 좋은 점수를 내기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교과서 포함 교과 외작품까지 다양하게 읽고 독해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세 번째, 문학 개념은 필수적이고요. 그 문학 개념을 안 다음에 그 개념이 어떻게 작품 속에서 응용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응용력까지 기르는 것이 필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수능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평소에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꼭 저희 학원에 보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국어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내신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학원을 보내지 않으셔도 혼자 공부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수능형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과서 중심으로 교과서를 열심히 분석 이것만으로는 내신에서도 역시 고득점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국어를 해온 학생만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학년이 아니라 2학년 학생인데요. 1학년에서 매우 공부를 잘했는데 국어 성적은 2등급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1등급 받아야 하는, 즉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말에 국어 2등급이 무척 아쉬웠겠죠. 2학년에 올라와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국어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평소에도 계속 해라. 계속 모의고사를 풀어라. 책을 정해서 계속 풀어라. 그 학생이 여름방학 때도 계속 했습니다. 저한테 방학 때도 아침 9시나 8시부터 문자로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이걸 이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질문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문자로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매일매일. 2학기 들어서 9월 달에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았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이 82점이었는데 89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학생이 90점이 못 돼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고사에서도 역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평소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만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창문여고 중간고사 분석 설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